야, 오늘 토론 준비 잘 돼? 아 큰일 났어. 왜? 잘 안 돼? 아 그게 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조원들이 다 같이 준비해야지. 그럼 빨리 해야겠네. 상대팀은 벌써 역할도 나누고 자료조사도 하고 연습도 하던데. 그래? 너의 주제 뭔데?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 얘들아,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그래. 근데 나 이번 주제 진짜 마음에 들어. 애초에 청년 비례대표제는 청년층을 대표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청년 국회의원 몇 명 앉혀놓는 거야. 그것도 국민투표가 아니라 비례대표였잖아? 그거는 그냥 표시 먹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어떤 당은 심지어 오디션을 뽑았다더라. 그게 뭐야? 글쎄, 초술에 배부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건 그 당의 문제지 청년 비례대표 자체의 문제는 아니잖아. 아직 도입 단계지만 모든 변화에 시행착오는 당연하잖아. 내가 볼 땐 국회 분위기 이런 거 쇄신에는 되게 일조한 것 같은데. 아니야, 청년 비례대표 정책 운영이 아직 검증된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그래도 우리들만 바로잡으면 내가 볼 땐 민주주의의 그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 말한 거 다 적었는데 괜찮다. 여기서 논제 좀만 발전시키면 토론 개요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설만 있다고 걸려. 그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럼 너는 이제 역할 나눠서 조사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잘해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 제3강 토론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셨을 텐데요. 아주 바쁜 그 학기 중에 바쁜 시절에 과제도 많고 또 시험도 있고 거기다가 여러 발표 수업까지 겹쳤을 때 토론마저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토론도 중요한 팀워크가 필요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다 모여서 처음부터 그리고 실제로 수행할 때까지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토론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토론조를 구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토론의 세부 방식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분석하는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서 모의 토론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토론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에서 임의로 토론조가 구성되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조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토론에서는 토론의 방식, 어떤 유형의 토론인가에 따라서 토론조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회 토론의 경우는 실제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인원의 그 팀들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예선에서 여러 개의 토론을 치를 때 어떤 주제에 누가 토론에 참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토론은 여러 단계마다 각자의 역할마다 좀 상이한 스피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향과 그리고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쟁점을 가진 토론 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오늘의 어떤 문제인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쟁점은 시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과거의 것도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너무 먼 미래의 것을 오늘의 논제로 삼기보다는 오늘, 여기, 현재 그리고 바로 우리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논제가 좋은 토론의 논제입니다. 특히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찬성과 반대에 대립되는 어떤 측면이 존재해야 토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쟁점 자체가 어떤 대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인 논제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논제, 그리고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특정한 사안의 참과 거짓을 둘러싼 논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파헤친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헌이 아니다 라든지 문화재 보호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그렇다, 아니다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사실 논제를 두고 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논제는 현안을 둘러싼 평가적인 주장을 담은 논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라든지 사형제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옳다, 그르다, 중요하다 또는 마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같은 평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치 논제이죠. 정책 논제는 현상 변화를 위해서 특정 정책을 제안하는 논제입니다. 그러므로 도입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라는 어떤 그 제목을 가진 것이 바로 정책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형제는 비윤리적이다 라는 것이 가치 논제라고 한다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성결혼제도 허용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라는 것들이 바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의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문장화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쪽의 주장을 토론의 핵심 주제 내용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 또는 중등교육 과정 내 한국사 교육 더 강화해야 된다, 현재보다. 사형제 지금 그 제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토론의 문장을 문장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토론의 문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야겠죠. 백해무익한 흡연, 담뱃값 인상으로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건데요. 이미 흡연이라는 오늘 토론의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백해무익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토론의 논제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은 논증의 구조입니다. 논증의 구조는 바로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대한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논증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겠죠. 그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뒷받쳐야 되고 주장과 근거 자료를 잇는 것이 바로 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발 과정에서 스펙 경쟁을 했고 오디션 방식의 어떤 그런 선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청년 비례대표인데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을 강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바로 쟁점을 우리가 잘 토론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쟁점이라는 것은 찬반 양 팀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주장입니다. 찬성의 경우는 논제에 대해서 예! 라고 동의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바로 가장 좋은 쟁점이 되겠죠. 반대 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쟁점을 이제 잘 찾아서 그것을 토론의 어떤 그 과정에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쟁점을 찾아서 그 쟁점이 정말 좋은 논점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책 논제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일단 오늘의 핵심 용어가 무엇인가, 그것의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이 정책은 현재 어떤 문제,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뭔가. 그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을 때 이전의 문제, 한계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도입하는데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익이 얼마고 부작용은 얼마인가. 다른 대안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방안인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쟁점을 정확하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세밀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의 문제가 변화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 그렇다. 반대측은 아니다. 왜? 현재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가? 없다. 왜? 찬성 측이 제안하는 정책은 현재의 문제점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있다. 아니, 없는 것 같다. 왜? 제안된 정책의 기대 효과는 그것에 드는 비용보다 큰가? 작은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아니, 있다. 아니, 대안조차 필요하지 않다. 라는 입장으로 이제 쟁점들이 정리가 되겠죠. 이런 쟁점들을 발굴하고 나면 주장을 더 강화시킬 좋은 자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서 정리할 건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 그리고 강력한 반대 사례가 없는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디서 도서관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그 자료가 종이로 출간되어서 도서관에 있는 건지 전자출판에 되어서 어떤 웹의 라이브러리와 같은 아카이브 같은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를 찾아가야겠죠.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된 많은 자료들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또는 도서관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명확하게 대조하여서 그것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제 자료를 유형화해서 쭉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토론조도 정했고 역할도 구분을 했고 또 쟁점도 정리했다면 그리고 자료까지 다 찾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가시화하는 개요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론의 개요서는 입론부터 시작해서 확인 질문 과정, 반론, 최종 발언까지 전체 토론의 핵심 내용들을 다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토론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어떤 상대와 맞대결을 하였을 때 우리 측으로 항상 유리하게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토론 개요서는 논제에 대해서 성립 가능한 쟁점들을 일단은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논제에 대해서 우리는 쟁점을 한 서너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특히 입론에서 제시하는 그 쟁점 말고 상대팀은 다른 쟁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반박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쟁점을 순위별로, 중요도별로 여러 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쟁점은 주장과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받쳐주는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찬반 토론에서는 우리 측이 찬성을 맡았다 하더라도 반대 측의 주장과 논리적인 그 자료, 근거와 자료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비례대표제에 문제 있다에 대한 개요서인데요. 보시다시피 찬성과 반대 모두 입론부터 그리고 확인 질문, 반론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그것을 뒷받쳐주는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제 모두 정리해놔야 토론을 할 때 개요서를 앞에 놓고 충분히 상대하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론 개요서도 작성했으니까 이제 실제 실행에 앞서서 자리 배치를 하고 모의 연습을 해야겠죠. 자리 배치는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마주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중이나 심사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약간 팔자 대응으로 그 자리